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일론 씨는 DOG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죠. 거의 본인 삶의 많은 부분을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트위터를 고소했죠. 그때 그에게 1,000만 달러를 지불하게 하셨나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손에 넣기 훨씬 전부터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고소했고 그들은 결국 돈을 지불해야 했죠. 그래서 1,000만 달러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셨나요? 저는 변호사들과 트위터 운영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했죠. 저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훨씬 더 큰 금액을 원했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그들에게 할인을 해준 셈이네요. 보도에 따르면 일론 씨는 대통령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 무보수로 일까지 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님을 정말 좋아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가 참 멋지지 않나요?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요. 대통령님은 언론에서 부당한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아왔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저는 대통령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가 못되거나 잔인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30년 동안 알아왔는데 이만큼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님이 이걸 어떻게 버텨내는지 궁금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네요. 대통령님이라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게 일론 씨의 지지 선언으로 이어졌죠. 원래 지지 선언을 할 생각이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조금 앞당겨진 것뿐이죠. 그냥 좀 더 빨리 행동한 거예요. 어차피 할 생각이었거든요. 대통령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일론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확신해요. 다들 그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던 일론 씨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를 떠올리겠지만 민주당은 그를 악당으로 만들고 전 국민이 그를 미워하게끔 몰아가죠. 저는 사람들이 그를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신뢰하게 된 인물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일론 씨의 경력에 대해 잠시 돌아가 볼까요? 페이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테슬라, 스페이스 X, 뉴럴링크 같은 회사들과 연결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마 저는 기술자이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삶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창조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 티셔츠에는 기술 지원이라고 적혀 있죠. 저는 대통령님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게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통령님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민자를 위한 호텔 자금 지원 문제요. 대통령님은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위한 고급 호텔에 쓰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리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국민들은 자기 세금이 그런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난주까지 그 지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건 행정명령 위반이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통령님의 행정명령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표이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존재니까요. 만약 관료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과 평론가들이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걸 증명하셨죠.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3대 방송사,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들, 2개의 케이블 채널, 법적 수단과 정치적 무기화까지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이제 그들은 두 분을 갈라놓으려 해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길 바라죠.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대통령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저는 늘 그런 걸 봐왔죠. 한 번 시도했다가 멈췄어요. 뭐, 그들에게는 증오를 부추길 온갖 방법이 있으니까요. 사실 일론이 저한테 전화해서 언론이 우리를 떼어놓으려 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했죠. 언론은 속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일론 머스크에게 넘겼다. 머스크 대통령이 오늘 밤 8시에 내각 회의에 참석한다. 같은 기사를 냈어요. 너무 뻔히 보이죠. 그들의 수법이 너무 서툴러요. 예전에는 좀 더 교묘한가 했는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잘했으면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역사상 저만큼 나쁜 보도를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98%가 부정적으로 보도되죠. 당신의 몇몇 상식적인 친구들을 빼면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론,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국민은 똑똑해요.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국민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인터뷰의 마지막으로 저는 사람들이 두 분의 관계를 알고 더 이해하길 바래요. 대통령님, 머스크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를 존경해요. 처음부터 존경해 왔죠. 그가 몇 가지 면에서 옳았다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보통 이런 일에는 꽤 자신감이 있는데 말이죠. 그는 스타링크를 만들었죠.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진보된 일을 해냈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통신이 완전히 끊겼었죠. 마을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강에 고립됐죠. 원래 물이 없던 땅에 갑자기 급류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통신수단이 전혀 없었죠. 그때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를 아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제가 일론을 아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안다고 했더니 그들은 스타링크를 쓸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스타링크를 알게 됐어요. 스타링크가 뭐냐고 물었더니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나 싶었죠. 그래서 일론에게 전화해서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수천 개의 통신 장비를 준비해서 결국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그는 바로 조치를 취해줬죠. 보통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는 즉시 보내줬어요. 그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죠. 우리는 로켓과 테슬라를 봤지만 저에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로켓이 돌아와서 마치 예쁜 아기를 부드럽게 안아 올리듯 착륙하는 모습이었어요. 로켓을 끌어안는 느낌이죠.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로켓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죠. 근데 일론이 말했죠. 로켓을 매번 발사할 때마다 10억 달러를 바다에 버리는 셈이라면 로켓 계획은 유지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재사용해야 한다고 했죠. 그는 그걸 해냈어요. 그걸 직접 본 건 처음이었죠. 누구도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을 봐도 그들은 못해요. 당분간은 못할 거예요. 그에게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정말 뛰어난 사람을 원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는 스스로 잘 말하지 않지만 사실 아주 능숙한 사업가예요. 그리고 행정명령 얘기를 했었죠. 아마 모든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다 되는 줄 알죠? 하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전 정권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죠. 그가 이런 걸 지적했을 때 저는 매우 흥미롭다 생각했어요. 대통령령을 완벽히 만들고 서명하면 실행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안 되죠. 그는 그걸 받아서 자기 천재팀과 함께 움직여요.
그에게는 100명 정도의 매우 똑똑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보다 더 편한 옷차림으로 일해요. 티셔츠 차림으로 일하는데 겉보기엔 IQ 180인 줄 모를 거예요. 잠깐만요. 머스크 씨가 대통령님의 기술 지원자라는 건가요? 사실 저는 기술 지원자예요. 아니요. 그는 그 이상이에요. 그는 그걸 실현해요. 그는 리더예요. 실행하는 사람이죠. 기술에 능한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이죠. 그는 실제로 해냅니다. 부동산 분야를 봐도 멋진 건물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은 있죠. 도면은 훌륭하지만 건설이 시작되지 않죠. 자금 조달이나 허가를 못 받아서 결국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냥 해내는 거예요. 부동산 분야도 그렇고 이 분야에서도 똑같아요. 그는 해내요. 일로는 대통령님이 행정명령에 서명해도 대부분 실행되지 않아요. 특히 중요한 것들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그가 받아서 자기 팀을 통해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해 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서명하게 되죠. 그는 그냥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행정명령은 법제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화당 의회를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법제화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4년이 있어요. 다행히 4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명령이 정말 훌륭하거든요. 단 한 가지 문제는 그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행정명령은 대부분 취소됐어요. 그건 정말 엉망이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과격한 좌파 공산주의로 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었어요. 행정명령이 너무 끔찍해서 만약 법제화됐다면 절대 깨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 나라에 끼친 피해는 크죠. 바이든 본인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라에 준 피해, 특히 국경 개방 문제는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국경 개방이 큰 문제예요.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중 수십만 명은 범죄자예요. 살인자, 마약 밀매자, 갱단원, 세계 곳곳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훌륭한 인물 톰 호먼이 있어요. 그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숫자를 보세요. 지금 96%, 95%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티 노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가 그녀를 원했어요. 그녀는 정말 강해요. 라고 했죠. 저는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가 아니, 진짜 강해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녀는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녀가 말에 타는 걸 봤어요. 정말 멋지죠. 우리 팀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그 행정명령은 제가 서명하고 그게 그와 그의 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모두 실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실현하고 있죠. 조금 돌아가서 일론 씨 경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대단한 경력이에요. 예를 들어 수석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테슬라를 일찍부터 믿었어요. 그 후에 CEO가 되고 수석 엔지니어도 됐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스페이스X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민간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성공적으로 보냈고 민간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를 궤도에 올렸죠. 네, 맞아요. 아니, 그는 화성에 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궤도에 오른다고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화성에서 죽고 싶냐고 물으면 네, 하지만 충돌로 죽고 싶진 않아요. 라고 대답해요. 두 분의 호흡이 마치 형제를 인터뷰하는 느낌이네요. 스타쉴드는 국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미 국방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일부인 옵티머스도 있죠. 로봇이요. 로봇팔이 있고 다음엔 AI팔이 있고 제가 정말 매료된 건 뉴럴링크예요.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돕거나 척수 손상 환자가 회복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얼마나 성공에 가까워졌나요? 뉴럴링크에서는 지금까지 3명의 초기 환자에게 뉴럴링크를 이식했어요. 그들은 생각만으로 전화나 컴퓨터를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됐죠. 저희는 그걸 텔레파시라고 불러요.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전화를 조작하는 거예요. 사실 손을 쓰는 사람보다 더 빨리 조작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손상된 신경을 넘어 두 번째 뉴럴링크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완전한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당신은 바비를 좋아하죠. 네, 바비 케네디를 지지해요. 그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가 과학에 반대한다고 부당하게 비판받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는 과학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게 과학의 본질이죠. 과학적 방법의 기본은 늘 과학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트위터 파일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게 질문을 던지게 하죠.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대통령님은 그게 싫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경쟁심이 강하시니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봐와서 잘 아는데 머스크 씨는 대통령님 팀에 있죠. 저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았죠. 그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이 사람으로 결정했어요. 저를 받아줘서 감사해요. 여기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재미있네요. 이 말을 하긴 싫지만 해야겠어요. 당신은 이 모든 걸 하고 있지만 DOGE의 누구도 돈을 전혀 받지 않죠? 네, 사실 일부는 연방정부 직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DOG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연방 직원으로 아주 적은 돈만 받고 있어요. 민간에서 일했다면 수백만 달러를 벌었을 텐데 말이죠. 그들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네요. 당신은 시각 장애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척수 손상 환자가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죠. 화성 가는 것도 구출 작업도 집중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2명의 우주 비행사를 구출할 계획이시죠. 저는 그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뷰에서 그 점에 대해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우주비행사 귀환을 서두르고 있어요. 정말 부당할 정도로 지연됐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우주에 방치됐어요. 8일 예정이 300일이 넘게 지났죠. 바이든 때문이에요. 정치적 이유로 방치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죠. 끔찍하네요. 인터뷰 전에 얘기했었죠. 당신은 이 미션에 아주 자신 있고 성공할 거라 믿고 있죠? 방심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를 여러 번 귀환시켰어요. 늘 성공했죠.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언제 발사할 계획인가요? 그들을 귀환시키는데 약 4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4주쯤이요? 지금 허가는 받은 거죠? 네, 대통령님 덕분이에요. 바이든 시절에는 허가가 없었어요. 그들은 우주에 방치될 뻔했죠. 그가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기 싫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믿기지 않네요. 대통령님 말씀을 반복하자면 다음으로 큰 질문을 드릴게요. 허리케인 헬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외부와 통신할 방법이 없었죠. 당신이 구출에 나서서 현지 사람들에게 무료로 통신 수단을 제공했어요. 맞죠?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 때도 그랬죠. 노스캐롤라이나요. 그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통신 수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다음은 우주비행사 구조겠네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죠. 리버럴한 사람들은 당신이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을 가지고 있는 점을 더 높이 평가할 줄 알았어요. 네, 예전에는 좌파들에게 사랑받았었죠.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멈추게 했죠. 그렇죠? 이건 정확히 여러분이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리얼한 것인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사람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리거든요. 한 가지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냥 생일 만찬이었고 조용한 저녁 식사였어요. 다들 평범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저는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건 선거 한두 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꺼내는 순간 마치 누가 그들의 경동맥에 다트를 찔러 넣고 그 다트에 메탐페타민과 뭔가가 들어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죠. 여러분, 그냥 평범한 대화도 못하냐고요. 그건 마치 그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친구로 지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의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방 안의 절반이 우리를 노려보는 경우도 있죠. 아니, 정말 노려보는 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작년 초에 큰 행사에 초대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후에도 참석했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행사장에 들어간 순간 모두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았고 만약 시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몇 번이나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의 이야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수백만 달러, 아니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많은 걸 20일로 51원했고 도중에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고 있죠.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일론에게는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다. 당신의 내각 후보들에게도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다. DOJ 축소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다. DOJ의 행동은 불법이다. 이건 헌법상의 위기다. 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솔직히 이게 신경 쓰이세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만약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일을 했다면 이렇게 불평을 들을 일이 없을 테죠. 우리가 정말로 하려는 건 대통령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되찾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을 반대하는 거대한 연방 관료 조직이에요. 워싱턴 DC의 투표 결과를 보면 분명한데 92%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어요. 그건 상당한 숫자예요. 저도 미움받고 있어요. 저는 이 숫자에 대해 자주 생각해요. 그건 거의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죠. 만약 대통령의 의사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니까 그건 국민의 의사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사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관료주의가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이죠. 제게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을 보면 명백해요. 대통령님, 당신은 역사를 공부해 오셨죠. 우리는 방송 중에도 방송 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헌법의 질서나 큰 개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작은 정부를 원했고 국민의 자유를 더 크게 만들려 했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낭비와 부정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그게 당신의 목표가 아니신가요? 제 목표는 훌륭한 인재를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룬 걸 보면 알 수 있죠. 저도 백악관을 통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해온 일에 대해 존경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필사적으로 싸워왔어요. 한때 의심받은 적도 있고 분명 어려움도 많았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자동차 회사를 세워서 성공시켰나요? 게다가 대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더 나은 차를 만들어냈죠. 그가 이룬 건 놀라워요. 그땐 그걸 그렇게까지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뛰어난 인재를 찾고 있고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는 3개월이면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은 떠난 뒤에도 10년 동안 지급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몇 년에 걸쳐 수표를 받고 가족에게 이건이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런 계약들은 몇 년씩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원래라면 3개월이나 5개월 또는 2년에 끝나야 할 텐데 왜인지 끝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악용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 원래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인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더 악질적인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어요. 수십억, 그리고 결국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더 많은 낭비와 부정이 밝혀질 거예요. 일로는 이 문제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젊고 아주 머리가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들이거든요. 저는 그들을 하이 IQ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상대는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죠. 일로는 배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신경 써야 해요. 제가 했을 때는 57억 달러였던 걸 17억 달러로 줄였어요. 보잉은 비행기 제조가 늦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물건을 못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루에 배 한 척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 척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이 나라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뭘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규제 당국이 개입해서 배든 비행기든 건물이든 뭔가를 만드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들 중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들며 진전을 방해해요. 하지만 그건 실제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일로는 이 직책에서 훌륭한 일을 할 거예요. 10년 걸릴 승인이나 거절도 그는 한 달 안에 해낼지도 몰라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말한 건 제가 처음 배웠을 때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어요. 이건 역사를 바꿀 큰 기회예요. 만약 진지하게 임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못한 걸 해낸다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권이 될 거예요. 그건 이 관료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당신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군요. 선거에서 이기는 건 시스템을 고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시스템을 고치는 건 아니죠. 이건 시스템을 고치고 민주주의의 힘을 되찾기 위한 기회예요. 재미있는 건 이런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정권을 비판하는 일은 사실은 그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이건 위법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위법적인 일을 하는 건 그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를 우리에게 떠넘기려 해요. 그건 항상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대규모 사기일 뿐이에요. 그들은 이 나라에 정말 해롭고 매우 위험해요. 저는 평소에 MSNBC를 잘 안 보는데 가끔 적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오만함과 부정의 수준을 보면 정말 끔찍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먼저 헌법 이야기를 꺼내지만 사실 헌법 따위는 신경도 안 써요. CNN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질문 방식에는 증오가 배어 나와요.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며 질문을 하는 거지? 평범하게 물으면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변하는 행동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시간 절약을 위해 저는 라디오나 TV에서 이걸 여러 번 해왔는데 해외에서 사용되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다루고 싶은데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할게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방금 언급한 것과 같아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능력과 배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새로운 에어포스원의 엄청난 청구액을 보고 협상으로 줄였을 때 만약 대통령에게 능력과 배려가 없었다면 가격은 50%더 높아졌을 거예요. 정말로 50%나 더 비쌌을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은 마음 써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 결과 가격이 50%나 안 높아지게 됐죠. 능력과 배려를 쏟으면 미국 국민에게 더 나은 거래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수천 개의 청구서를 받아도 뭐든지 골라서 보여주겠어요. 예를 들어 5,000달러짜리 청구서가 있다고 해보죠. 그건 관료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5,000은 너무 비싸니까 3,000으로 하면 어떠냐?
고 하면 대부분 협상이 성사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5,000달러 청구서가 오면 그냥 5,000달러를 지불해버려요. 대부분 줄어들 걸 예상하고 처음부터 높게 청구를 하거든요. 이건 변호사 보수나 법적 비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이런 낭비를 절반은커녕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협상이 될 걸 전제로 청구액을 높게 설정해서 정부에 보내면 협상할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지불돼요. 하지만 5,000달러는 못 내고 4,000은 어떠냐고 하면 상대는 아니, 좀 더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그럼 4,500으로 하면 어떠냐고. 협상하면 5,500달러로 청구했던 게 4,500달러가 돼요. 단 2분 만에 1,000달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건 배려예요. 이건 협상 기술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신경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능력이나 배려 중 하나라도 있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도 배려도 없으면 최악의 거래가 생겨요. 미국 납세자들은 오랫동안 최악의 거래를 강요받아 왔어요. 전 정권을 보세요. 누가 그들을 보고 그들은 능력이 있었다, 거나 그들은 국민을 생각했다, 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국경이 닫혀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국경이 안전하다고 했죠.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지금부터 스크롤에서 보여드릴 정보는 방금 두 분께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직책 감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평균 연수입은 5만 6천 달러예요. 하지만 우리는 37조 달러라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개할 돈과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전부 외국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미국 내 학교를 충실히 하거나 치안을 유지하는 데는 쓰이고 있지 않죠. 미국 국민은 더 화를 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금이 끔찍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더 알고 싶은데요. 조니언스와 상원 의원이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녀는 매우 유익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도움이 되고 있죠. 실제로 정부는 지출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젤비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금이 쓰이고 있죠. 심지어 중국에도 원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탈레반에도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요.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증거를 보고 싶네요. 그들은 지출의 실태를 숨기려 해요. 하지만 제가 화면에 표시한 목록이 실제로 쓰인 세금의 세부 내역이에요. 이라크의 세섬이 스트리트 프로그램 제작에 2천만 달러, 튀니지와 이집트의 관광진흥에 5,600만 달러, 요르단의 학교 건설에 4천만 달러, 베트남의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 전하기 위해 1,100만 달러, 미얀마의 장학금 지원에 4,500만 달러, 아프리카의 ESG 투자 컨설턴트 비용으로 5억 2천만 달러, 세르비아의 DEI 프로그램, 아일랜드에서의 DEI 뮤지컬, 콜롬비아에서의 트랜스젠더, 오페라 제작. 마치 농담 같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출 목록은 20페이지나 돼요. 정말 끝없이 긴 목록이죠. 만약 구체적인 숫자를 낸다면 현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파악됐다고 생각하세요? 방송에서 스크롤하면서 소개할게요. 목표는 1조 달러의 적자 감축이에요. 이걸 줄일 수 없으면 미국은 파산할 거예요. 국가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파산하듯 나라 역시 파산할 수 있어요. 지금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 부정이 계속되면 매년 2조 달러의 적자가 쌓여가요. 이건 대통령이 1월 20일에 물려받은 재정 상황 그 자체예요. 2조 달러 적자라니 정말 비정상이죠. 금년도 말씀인가요? 맞아요. 우리는 이 상황을 인계받았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고 있어요. 저는 여기 온 지 아직 2주 반밖에 안 됐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해요. 이 나라를 운영해 온 건 그들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 못했을 만큼 낭비했어요. 9조 달러라는 자금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듯 써버렸어요. 9조 달러예요. 그걸 저는 그린 뉴카엠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사기 행위예요. 게다가 DEI 위크 사상, 트랜스젠더 제작, LGBT급 관련 지출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미국 국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DE 교육에 900만 달러나 쓰이는 걸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교육에 900만 달러나 드는 걸까요? 그 금액이면 MIT에 다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비싸네요. DEI에 드는 비용은 정말 엄청나요. 지금까지 파악한 낭비, 사기, 부정, 부패의 총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밝혀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1%예요. 그만큼 엄청난 금액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전체의 단 1%인가요? 아직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렇게 큰 조직이니까 부정한 계약 한두 개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일로는 1조 달러를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할 거라고 봐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요. 최근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육부는 필요 없다고 하셨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 자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을 부추기고 있어요. 또 고령자의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가 축소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죠. 이건 선거 전에서도 큰 논점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시 국민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학생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고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는 건가요? 사회보장은 부정 같은 문제가 없는 한 절대 손대지 않아요. 절대로 지킬 거예요. 메디케어도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변하나요? 만약 불법 이민자들이 제도를 악용한다면 그들을 배제할 거예요. 부정은 전부 없애겠어요. 저는 교육을 각 주로 돌려놓을 생각이에요. 인디애나, 아이다호, 뉴햄프시어 등 많은 주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교육 제도는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나 중국 등과 비하면 크게 뒤떨어져 있어요. 세계 40개국 교육 수준 순위에서 미국은 최하위 40위예요. 보통 32 정도인데 지난번엔 40이었죠. 분명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위인 분야가 있어요. 그건 학생 1인당 교육비예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쓰는 나라인데 결과는 최악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인디애나나 아이오와처럼 제대로 운영되는 주에 교육을 되돌리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물론 모든 주가 뛰어나다는 건 아니고 10개 주 정도는 뒤처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개 주 정도는 정말 문제가 있는 주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 뉴욕주를 생각해 보세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서포크 카운티, 업스테이트 뉴욕, 맨해튼 등 지역마다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앤젤레스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잘 운영되는 지역에 권한을 주면 교육이 개선될 수 있어요. 학교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예요. 어쨌든 교육을 주마다 관리하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비용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더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부 주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세계적으로 뛰어난 교육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전체 교육 수준도 크게 향상될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건 고려하고 있나요? 워싱턴 DC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영어, 독해, 작문, 산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과학도 조금 포함해야겠지만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는 이 개혁에 큰 책임이 걸려 있어요. 저는 성공을 빌고 있어요. 물론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단순한 삭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에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나갈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되찾아올 거예요. 일로는 여러 분야에 관여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옳은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되는 건에 대해서죠. 그러네요. 그것에 관해 신경 쓰고 계시나요? 그도 별로 기쁘지는 않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이상하다, 어떻게든 해달라
고 저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세제 개혁의 일환이고 저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제대로 대처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제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어쩌면 보조금 축소가 그에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는 항상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해요. 그가 직접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뭔가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는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는 관여하지 않고 물러날 거예요. 만약 이익이 있다면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저도 그걸 바라지 않고 그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